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카사노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이 카사노바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이제 첫 사랑을 느끼고 요 정도까지 이제 파악을 좀 했고요. 희대의 사랑꾼 카사노바 이제 본격적으로 카사노바의 화려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당백 들으시는 분들이 좀 배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카사노바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나, 이걸 왜 듣고 있나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 좋은 질문은 우리 정박님이 답변을 하시겠지요? 아니 결국 뭐 카사노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당위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스스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삶이랄까. 그리고 그 감각의 즐거움들. 근데 이제 카사노바 하면 무조건 감각과 관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작가와 모험가와 수학자와 사업가와 군인과 수도자 이걸 하면서 결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 뭐 아이를 맡아달라면 아이를 맡아주고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생활비를 보내주고 그래서 카사노바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카사노바 사기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기꾼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뭐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카사노바를 통해서 우리는 현대에 발생하고 있는 현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러블리스라고 봅니다. 사랑이 너무 없어요. 사회 전체의 사랑 지수, 섹스 지수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엉뚱한 답들만 찾고 있는 거예요. 책 보고 대리만족 느껴라. 그래서 막 물질에 대한 막 강력한 갈구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원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자꾸 그런 뭐 명품이니 뭐 무슨 차니 뭐 이런 거에 자꾸 우리가 매달린단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원래 부족했던 것들을 채울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채워지진 않고 여러 가지 왜곡된 형태로 잘못된 욕망만 발현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는 카사노바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카사노바다. 리 카사노바 무브먼트를 저는 제안합니다. 말 잘한다. 이러니까 여자들이 가 안 가. 그러니까 이제 그 도덕적 기준이랄까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나 경쟁, 평가로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카사노바처럼 있는 그대로 자기의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라. 카사노바가 했던 재밌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의 불행을 자기로 돌려라 이거죠. 그것을 타인에게로 돌리는 순간 당신의 삶은 황폐해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카사노바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 내가 힘만 있다면 아우 저 눕히고 싶은 인간들 많지만 근데 이 생애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냥 다 긍정하기로 했다. 그냥 아주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삶을 긍정할 때 그럴 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의 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 규칙,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이 기준만 어긋나면 다 모든 거를 없애려고 생각하는데 카사노바는 그걸 다 받아주잖아요. 다 그리고 카사노바는 아마 그 말년에는 굉장히 아마 돈도 없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그 반대로 그럼 뭐 돈을 좀 갖고 있다 치자고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 뭐 한 500억쯤 갖고 있어.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차라리 젊었을 때 혹은 뭐 노년일 때라도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 혹은 내가 사랑했던 남자와 키스했던 그 추억 손잡았던 그 아름다운 날카로운 그 기억들 그런 것들 하나가 더 있는 게 500억 1000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 500억 갖고 뭐 할 건데. 네 키스 때문에. 근데 바로 그게 20세기의 그 프랑스 바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이 그렇게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의미의 연속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정지시킬 수가 없잖아요. 멈추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나가 버리면 그걸 아쉬워하고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데 바로 카사노바가 그 삶의 경험들을 이렇게 멋있는
문학적 기록으로 남겨놓으니까 우리는 결국 기억을 통해서 네. 해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추체험을 해가지고 그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대로 영원히 사는 길 불멸의 유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카사노바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선 씨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죽기 전에 죽을 때쯤 돼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갖고 열심히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네. 좋은 뭐 이거 한 기억이 정말 지선 씨한테 소중하겠어요? 오히려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예를 들어 지금 네. 뭐 아마 20대 초반이죠? 네. 20대 초반에 사랑했던 남성과 함께 걸었던 숲길, 함께 부모님 몰래 어느 방에서 몰래 이 이야기가 밖에 새나갈까봐 속삭였던 그 추억들, 그런 경우를 훨씬 더 가치 있지 않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 삶을 잘 기록해 두지 않거든요. SNS도 잘 안 하고. 근데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그 젊은 시절에 느꼈던 설레임, 뭐 짜릿한 그런 기억들도 좋지만 저는 지금 느끼는 제 가족들과 그것도 정말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소중하죠.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연애하시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또 그 가족들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족들과 어떤 이 사랑을 많이 기록해 놔야겠다. 이것 또한 사랑이니.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에머슨이라는 불만족스러워. 그래요? 불만족스러워. 아니, 에머슨이 그런 이야기 했죠. 카사노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든다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면 너 삶의 의미는 사실 달성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영화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영화였나 그 이끼루 같은 영화 보고 있으면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도대체 나는 왜 인생을 살아왔느냐 고민할 때 결국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주고 세상을 떠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제 결국 지금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행복을 준다는 어쨌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카사노바가 된 듯 살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잠깐 2시간입니다. 네, 2시간 동안 마음껏 한번 개방시키고 마음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사노바 왜 읽어야 되는지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카사노바가 이제 베네치아로 1745년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급 장교로 등록하고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파견 간 거죠. 네. 파견 가니까 거기서 전직 외무부 장관 오스만 투르크의 외무부 장관 이스마일이라는 사람과 친교를 맺게 되고 그래서 이스마일이 이제 이 사람을 집을 초대했는데 단둘이 있을 때 카사노바로서는 도저히 취향에 맞지 않는 행동을 청하더라 이거죠. 뭐죠? 모르죠. 그렇게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을 청해서 웃으면서 거절했다. 그 내용은 안 나와요. 예. 근데도 끈질기게 요구해서 화를 냈다. 화를 내니까 이때 이스마일이 하는 말이 그냥 장난이다. 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더라는 거죠. 딱 봐도 뭔지 알겠죠. 꼭 이런 사람들은 안 되면 장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람둥이의 거절 방법이죠. 거절에 대처하는 바람둥이들의 대처법은 뭔가 유혹을 했다가 안 되면 장난이었어.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스마일이 좀 찝찝하다 이거죠. 이 사람 나한테 좀 뭔가 다른 성적 뭔가 좀 그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 어느 날 이스마일이 달밤에 우리 집 호숫가가 있는지 우리 집에서 배 띄워가지고 우리 물고기 잡자. 낚시를 하자 이 제안을 하는 거죠. 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달밤에 네. 둘이서 배에 앉아가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탁 그 낚싯대를 들이우고 우리 예전에 시도 있잖아요. 월산대군에 시 있었잖아요. 뭐였죠?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기억 안 나십니까? 배운 것 같습니다. 낚시 들이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져 오너라.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시죠. 네. 그러니까 이 달밤에 어떻든 이 낚시를 한다는 게 상당히 이제 동생을 막론하고 낭만적인 행동이었나 보죠. 자, 그런데
이스마엘가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또 달빛 아래 다 구워 먹었단 말이죠. 참 이게 맛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얘가 그때 몇 주 전에 나에게 뭔가 우정의 표시를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찝찝한 거죠. 계속 또 뭔가 다른 요구하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이스마엘이 멋있는 제안을 하는 거죠. 내 생각엔 말이야. 우리 집 수영장에 지금 이 시간에 여자들이 자기 첩들이죠. 첩을 여러 명 둘 수 있으니까. 여자들이 수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야, 우리 내 별채에 들어가서 몰래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별채에서는 이제 수영장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제 이스마엘의 첩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자 3명이 수영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벌거벗은 여자 3명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온갖 이제 행동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숨막히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이스마엘이 이 사람의 육체에 일어난 뜨거운 불길을 끄는 법을 먼저 시범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하고 갔겠죠. 자기 어쨌든 첩들이니까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 보고도 따라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가사노바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다. 나는 예의를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 배은망덕한 인간이 아니니까 그의 제안을 따랐다. 해가지고 3명을 차례대로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세 여자가 떠나면서 우리의 잔치도 끝났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상상이 실체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뭐라고요? 상상이 실체보다. 사실은 이 3명 중에 한 명이 자기를 좀 유혹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3명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3명 중에 누군가 있다 생각하니까 더 이제 흥분되고 더 이제 긴장되었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아무리 달빛을 받고 있지만 좀 어둑어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과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웃었다 이렇게 끝나죠. 웃어야지. 자, 이게 결국 보면 예전에 우리 로알드 달의 사막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막이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사막 한가운데 어느 집에 초대받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부인과 딸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인이나 딸 중에 한 명이 몰래 자기 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우리 로얄드 달 그 팟캐스트를 들어보시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하여튼 뭔가 상상한다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제 큰 쾌락을 주더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사귄 사람이 유스펄이라는 지식인 아주 부자이면서 좀 학자적인 사람을 사귀었는데 이 유스프 알리가 계속해서 자기 사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돈 다 주겠다. 그 대신 개종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었죠. 이슬람교로. 그렇죠. 자, 그 와중에 고민을 하다가 제일 큰 고민이 하나가 근데 딸 얼굴을 볼 수가 없지 않냐. 왜 보여주면 되잖아요. 거기는 보면 안 되죠. 보면은 아예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죠. 얼굴 마음에 안 들면 평생 어떻게 살지. 그러면은 고민이지. 그랬죠. 근데 그 와중에 알리 집에 갔다가 알리 아내를 만났거든요. 여러 명의 아내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아내가 아무래도 이제 뭔가 자기한테 일종의 유혹을 보냈던 거죠.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이 여자가 말을 나누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베일을 벗기려고 했던 거예요. 얼굴을 덮고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수습하고 자리에 앉는데 이 자리에 앉을 때 그녀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다리를 꼬는 순간 그녀의 깊은 매력이 시야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참 말을 재밌게 하죠. 그러니까 아주 너무 쌍스럽게 안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아주 표현을 그죠. 깊은 매력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게 원초적 본능에서 샤론 스톤의 그 대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의 이제 모험의 연속으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그 현지 사령관에게 그 알리의 부인에게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이러니까 자네는 참 바보군. 자기하고 그거는 잠을 자자는 신호라네.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그 여인은 그럴 리가 없다. 그 여자는 그렇지 않다니까 그 전형적인 수법이라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현지 사령관이 쭉 알려주는데 자 그렇게 이제 터키를 경험을 하고 떠나게 됐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뭐
통일된 언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언어 쪽으로도 많이 재능이 좀 있었나 보네요. 네, 아니 그리고 이 베네치아 이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육을 다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콘스탄티노플에 가도 언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서로 통했나 봐요. 네. 하여튼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네. 제일 중요한 게 말 아니겠습니까? 언어 제약 받아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많죠. 그러니까 외국 그죠. 사람들이랑 사실 저는 이제 만나서 막 사랑을 나눌 가능성이 좀 많이 적잖아요. 말을 이렇게 네. 잘하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캐치유라는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아이캐치? 네, 그건 이제 화상을 통해서 15분씩 8번을 이제 한번 그렇게 영어를 우리가 좀 충분히 잘 하게 되면 언어를 배우라고. 네, 그럼 이제 그 적어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기회의 포기를 우리는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캐치유 뭐죠? 그 월즈라는 저 노래도 있습니다. 네, 월즈는 Don't Come Easy예요. 네. 쉽게 오지 않아요. F.R. 데이비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노래 부른 사람. 예, 그래서 그 사랑의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제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과도 좀 사랑을 할 수 있는. 맞아. 여행을 딱 갔는데 여행 가면은 정말 수많은 인연들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언어 때문에 다 놓치잖아요. 네, 다 놓치잖아요. 예,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아이캐치유가 아이캐치. 여러분의 기회를 더 확장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15번 받아보시고요. 15번이 아니고 15분씩 네. 8번 한번 받아보시고 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맞아. 저번에 들었던 2만 얼마? 24,000원. 24,000원. 한 번에 3,000원 꼴이니까 네. 여러분이 뭐 충분히 투자하실 만한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어민과 직접 화상으로 대화 나눠보는 아이캐치유. 널 잡겠다는 얘기죠? 아, 그 뜻이었구나. 네, 아이캐치유. 네. 여러분 꼭 상대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전 세계 유럽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네. 사랑을 나눴던 카사노바. 네. 이제 터키를 떠나서 자,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왔습니다만 네. 이제 군인의 삶을 정리하고 바이올린 연주자로 삶을 시작하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야, 넌 박사, 수사, 뭐 군인 하더니 이제 바이올린 켜냐? 이렇게 비웃는데 네. 뭐 자기는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걸 몸소 겪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남봉꾼 행각, 지금 보면 범죄 행각을 저질러요. 그때 자기 동료들을 이제 같이 노는 사람들 8명의 일당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들하고 온갖 광태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즘처럼 택시를 타고 목적지 도착하고 나서 튀어요? 돈 안 내리고 튀는 것들. 네. 곤돌라 사공에게 돈 안 주고 튀는 것. 그리고 곤돌라 이게 정박해 놓잖아요. 그 밤에 네. 그 줄을 풀어 가지고 곤돌라 약간 악당짓을 하고 네. 다니네요. 그 다음에 뭐 한밤중에 교회 경종 울리고 화재 신원한 경종 울리고 하여튼 뭐 그런 온갖 이제 남봉을 다 저지르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런 좀 이건 범죄 행각이죠. 자, 8명의 악당이 술집을 갔는데 남자 3명하고 여자 1명이 술을 먹고 있는 걸 봤거든요. 네. 자, 저걸 보고 나서 그 여자들하고 여자 1명하고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3명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 당시 베네치아에는 10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10인위원회가 일종의 종교 재판관들 식으로 베네치아의 어떤 최종 어떤 권력자들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10인위원회의 명령하면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거죠. 일종의 독재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자, 그 남자 3명, 여자 1명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는 10인위원회의 명령으로 너희들을 연행한다. 너희들의 범죄 행위가 다 신고됐어. 너희들은 이제 바로 이제 아프리카로 노예로 팔려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걸 팍팍 준 거죠. 그 남자 3명을 먼저 태워가지고 쭉 데려가다가 이제 어느 지역에 떨어뜨려 놓고 본래 너희들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봐준다. 여기서 있다가 내일 아침에 내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고 여자 1명은 따로 이제 벌벌벌 떨고 있을 거잖아요. 그 여자 1명한테는 남자 3명은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 여자가 아니 내 남편이 거기 있는데 남편이야? 네. 내일 아침 되면 집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나서 그냥 우리하고 이제 술만 마시면 너희 남편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술을 마시러 간 거죠. 자,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 이제 기분 좋게 마시는데 갑자기 그 악당, 이 카사노바 8인의 악당 중에 지도자가 당신 앞에 내 정열의 불꽃을 바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여자가 싫다고 하지만 계속 말을 하고 주변에서 말하고 뭐 술을 계속 권하니까 아 이게 어쩔 수 없구나 뭐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자의 남편이 그 여자는 이제 보내주고 네. 여자의 남편도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사기꾼이었다. 네, 사기꾼이고 완전히 이렇게 됐구나 해가지고 네. 10인위원회에 고발을 한 거죠. 이 범인을 잡아달라고. 사칭했다니. 네. 그래서 범인 잡아달라 이러니까 뭐 자기들 안심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리더가 베네치아의 명문가 집안이란 거죠.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도 뭐 실제로 처벌받진 않아요? 중세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법이 다르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거는 근대 헌법이 나오면서 만민이 평등하고 뭐 우리 조선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법이 다르게 적용되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실 평민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런데 이걸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이 일을 계기로 밤의 놀이는 끝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범죄 행각들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베네치아 귀족 아주 유명한 귀족이 갑자기 이제 뇌졸중이 왔단 말이죠. 이 중풍원고를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응급치료를 잘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 가장 유명한 의원의 주치가 된 거죠. 그 주치가 되고 이 사람이 너무 이 사람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카사노바가 사실 그 유대 신비주의에 대한 지식이 많거든요. 이걸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숫자로 다 풀 수 있어. 하니까 믿고 싶은 사람은 뭘 해도 다 믿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카사노바를 뒤를 잘 봐주는 거죠. 돈도 주고 너는 내 아들 해. 이제 양아들 해 하면서 돈도 봐주고 여러 가지 일종의 교주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탕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베네치아 위원회가 자꾸 지켜보는 거죠. 저놈 저거 문제 많이 치네. 그래서 또 예언들이 알려줘가지고 결국 이제 파르마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책에서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카사노바 인생에서 가장 의미 깊었던 여인은 앙네트라는 여인이 있어요. 파르마에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네. 결국 이 여자하고는 이제 헤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카사노바가 몸이 아플 때 이제 이 여자가 하늘을 몰래 보내가지고 간호사를 보내가지고 카사노바를 이제 고쳐주고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는 안 나와요. 앙네트가 가장 큰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남봉을 부리니까 베네치아 이쪽에서 결국 파리로 가게 되는 거죠. 예, 파리로 가게 돼서 파리에서 또 이제 어마어마하게 재밌게 살게 됩니다. 이제 뭐 온갖 이제 참 루이 15세도 만나고 왕비의 식사 장면도 접견하고. 네.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그 뭐라고 할까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가면 프리드리히 2세 국왕, 그 러시아 가면 마리아 테레제가 아니죠. 에카테리나 여제를 만나고 잘 만나요. 영국 가서도 이제 왕하고 접견하고 그 네트워크가 참 잘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빈으로 가게 되지만 빈에서는 당시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빈의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가 무조건 모든 죄는 다 용서해도 세욕은 용서 못한다 이거죠. 세욕은. 그래서 완전히 막 뭐라고 할까 정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네. 여자가 혼자 지나가면 정숙위원회 밀정들이 야 너 좀 보자 뭐 하고 있어 해가지고 그냥 잡아 가두는 거예요. 여자 혼자 가면. 그래서 여자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갔다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너 몇 호 어디 방문했어 뭐 했어 해가지고 맞추고 가서 안 나오면 바로 잡아가고 잡아갈 때 이 여자의 어떤 갖고 있는 모든 뭐 돈이나 보물은 다 압수해가 자기들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는 도저히 자기하고 이게 너무 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 남자 부인을 소개받아가지고 정말 지체 높은 사람들은 체면 일을 두려움 없이 그냥 놀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밀정들은 지체 높은 사람의 집은 아예 보도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또 평민에게만 적용됐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결국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오는데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건이 결국 시시와 MM이거든요. 아, 그 CC와 MM이 누군지 예.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예. 했죠. 바로 수녀님들입니다. 두 분. 시시는 카테리나 카프레타라고 이제 이 젊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부모가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가 부모가 섬에 있는 수도원으로 보내버려요. 섬이라는 게 아주 멀리 떨어진 섬이 아니라 이제 운하와 연결되어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카사노바가 이제 시시를 어떻게든 거기서 구해내려고 했지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카사노바가 들락날락하니까 MM이라는 수녀가 딱 카사노바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익명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사노바가 이 편지에 응하면서
가장 유명한 연애 사건에 휘말려 들게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MM이 알고 보니까 또 내연남이 있는 거예요. 수녀님인데 누구냐면 당시 베네치아에 주재하고 있는 프랑스 대사의 내연녀였던 거예요. 아니, 나중에 이 사람은 프랑스 외무장관까지 합니다.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가장 유명한 일화가 됐을까? CC하고보다 MM하고가 가장 뜨거운 육체적 사랑을 이제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 막 복잡하게 하여튼 관련이 돼 있는데 결국 M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MM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우리의 어떤 사랑을 확인해 보자. 네. 이제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MM을 만나니까 접견실에서 카지노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때 카지노란 게 뭐냐면 도박이라든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인 소유의 좀 별채. 이걸 카지노라고. 우리 치면 예전 치면 어디 방갈로 같이 그죠? 이런 건. 그렇죠. 예, 아주 이제 요즘 치면 뭐라고 할까? 이게 풀 뭐라고 합니까? 그 풀빌라. 풀빌라 생각이죠. 모든 게 완비돼 있는. 그 들어갈 때 몰래 들어갈 수 있고 나올 때도 몰래 나올 수 있는. 저 그거 하면서 가면을 쓰고 들어가라면서 열쇠를 딱 주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어디 카지노를 가라고. 그 가면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가니까 모든 게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녀가 내 애인이 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줬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내 애인이 이 다 모든 걸 이해해 주더라. 그래서 이 카지노를 빌려줬다. 여기서 사랑을 나누라고. 특이하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첫날 이제 처음 이제 간 카지노에서는 뭐 이렇게 사랑의 이제 최종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서로 이제 밀당을 하면서 거기까지만 나가게 되는데 결국 하여튼 카지노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사랑의 갈증만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CC가 또 편지를 주는 거예요. 너가 MM하고 이야기하는 거 나 지켜봤다. 그러니까 카사노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대충 이제 거짓 답장을 하는 거죠. 그냥 나는 MM이 하도 유명하다 해가지고 그냥 한번 어떤 여자인지 한번 보러 가서 인사만 나눴다. 공감되시죠? 내가요? 네. 아니요. 당시에 카사노바가 느꼈을 어떤 그 당혹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충분히 공감되시죠? 가죠. 네. 자, 그래서 거짓 답장을 하고 그녀와 나 사이에 오해할 만한 일은 전혀 없다. 안심하라. 그렇지. 그렇고 M을 또 만나러 가서는 너 친한 수녀 한 명이 자기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했다. 뭐 이렇게가 하여튼 쫙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해야 되는데 미래를 하루만 연기하자. 그리고 자기 애인이 자기를 요 수녀원에서 우리 광장으로 데려준다니까 광장에 기사 조각상 앞에서 만나자.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준비를 하는 거죠. 다른 카지노를 섭외해가지고 참 카사노바는 용의주도 하고 철두철미한 게 다음 날 이제 그 M이라는 수녀를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전날에 그러니까 일종의 2, 3일치를 예약을 미리 해가지고 전날에 다 체크 다 하는 거예요. 전날 우리가 잠을 잘고 침대 체크하고 자 음식 나올 것 미리 사전에 다 한번 쫙 한번 서빙을 해봐 해가지고 일일이 자 요 음식은 요게 좀 흠이 있네. 요거는 내일에 할 때는 요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음식이 올 때는 이제 그때도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요. 얼굴 안 보고 이제 탁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음식이 와가지고 절대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죠. 비밀을 지켜야 되니까. 자, 그렇게 모든 거 요리 하나, 침대 하나, 디저트, 얼음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도 가게를 가가지고 나이트캡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랑을 나눌 때 이제 머리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모자 캡을 항상 써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신을 슬리퍼 이런 거 다 준비 정말 꼼꼼하게 준비 다 하는 거죠. 열정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마음껏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 네. 그래서 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날 M을 만나가지고 이제 카지노로 왔단 말이죠. 네. 이 카지노 방 안에 수많은 거울이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거울이 수백 명의 자기 자신을 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식사하고 술을 마시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너와 내가 이 귀중한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제 그 사람을 네. 유혹을 하는데 성공하고 여기서 저는 이제 네. 그 현대 사회에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봅니다. 현대 사회요? 현대 사회는 사랑이라는 게 완전히 이제 부수적인 걸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이제 주고 나의 삶을 뭘 사는 게 이제
주고 사랑은 이제 그 밤 시간 혹은 뭐 주말 시간에 잠깐 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부로 바뀌었는데 네.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뭐 포기하기도 네, 쉬운 포기할 거죠. 수도, 네, 있는. 근데 우리 카사노바 시르프라는 카사노바. 겁니다. 네. 이분은 이것이 주예요. 오로지 나의 일은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 맞습니다. 더 이상 뭐 고민할 게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고민은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스스로 충실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뭔가의 욕망을 위해서 수많은 다른 것들을 엄청나게 해야 이제 그 작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그 욕망을 잠깐 이제 해결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카사노바는 최소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거 일어났을 때 그 성취감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과 좋은 시간을 좋은 시간 보내고 이틀 뒤에 이제 수도원 다시 찾아가서 네. 시인은 이제 그들도 보지도 않고 M을 자꾸 부르는 거죠. 네. 근데 M이 지금 내 애인이 오기로 했으니까 빨리 가라고 자리를 뜨라고. 네. 근데 이 애인의 정체를 우연히 알게 된 거죠. 네. 그 애인이 누군데요? 자기가 이제 곤돌라 타고 떠나는데 곤돌라의 사공이 예전에 봤던 프랑스 대사의 곤돌라를 몰던 사공인 거죠. 제 애인은 프랑스 대사구나. 대사님 오셨구나. 네, 알게 된 거죠. 그때 알았구나. 자, 그래서 이제 다시 M을 만나니까 M이 하는 말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못 만난다. 못 만나니까 자기 애인이 파도바를 떠난다고 한다. 그러니까 원한다면 카사노바하고 너하고 같이 내 카지노 쓰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만 하겠다. 임신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 이 당부만 지켜주면 서로 같이 놀아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 근데 이제 카사노바 입장에서는 이제 여자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느낌을 토로를 해요. CC와 MM을 동시에 사랑하기 너무 불가능하다. 네. 너무 많은 걸 주거나 혹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사랑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참 재밌는 말이죠. 너무 많은 걸 주거나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사랑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자기가 MM에 대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를 만날 때마다 언젠가는 그녀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함께했기 때문에 그게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문제는 그래 이제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이제 뭐 우리가까지 카지노 막 쓸 수 있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은데 MM이 헤어지면서 편지를 한 통 주면서 이제 다 즐겼어요. 즐기고 나서 또 크리스마스 때 다 즐기고 나서 이제 제야 12월 31일 섣달 금은 마지막 밤에 너하고 저녁을 함께 먹으면 좋겠다 우리 둘이. 근데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집에 가서 꼭 읽고 나서 12월 31일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처럼 다시 한번 그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하면서 편지를 줬거든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애인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은 거죠. 애인에 대한 비밀을. 우리 애인이 자기 카지노를 빌려줬는데 사실은 너하고 나하고 만나는 걸 허용하면서 그 애인이 몰래 방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걸 다 지켜봤다. 근데 나는 지금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사람에서 만난 건 다 지켜봤다. 그 조건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허용해 준 거다. 근데 나는 진짜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지금 걸고 모험을 하는 거다. 원래 이 얘기를 해주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나중에 당신에게 원망 듣기 쉽지 않다. 난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로 한 섣달 금 제야의 밤에 그 카지노의 비밀방에 내 애인도 있을 거다. 그리고 다 바라보고 들을 수 있다. 당신이 결정해라.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으면 오고 당신 기분 나쁘면 오지 마라. 그 전에도 그러면 그 여자는 자기 애인이 보고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그 애인이 허락한 거죠. 와. 근데 이걸 걸고 카사노바한테 말해주는 거죠. 나는 정말 초조하다. 얼마나 초조한지 모르겠다.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 당신이 그렇지만 난 와주리라 믿는다. 근데 이제 카사노바 바로 답장하는 거죠. 나는 올해 마지막 밤을 당신하고 보낼 거다. 만약 처음에 이런 제안을 했다면 나는 내 명예에 먹칠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다는 것은 자기 애인의 그 관음증적 취미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했을 텐데. 근데 지금 그건 아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증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부끄러울 건 없다. 참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해요? 자, 그래서 제아의 카지노에 가서 M을 만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만날 때 자연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쉽지 그래서 않은데. 그 대사를 한번 두 분이 한번. 저희한테 주신 게 그 장면이에요? 네.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는 당신 애인에게 화가 납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못생겼다고들 합니다. 그렇겠지요. 당신이 바람 피우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은 우리 밤새도록 실컷 즐깁시다. 나는 일주일 동안 금욕주의자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좀 먹어야겠습니다. 내 위장 속에는 초콜릿 한 잔과 루카산 올리브 기름과 식초를 친 샐러드와 신선한 흰 달걀 6개밖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많이 드셨네요, 뭘. 오히려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불편합니다만 당신의 사랑이 내가 먹은 걸 하나씩 차례대로 소화시켜 줄 테고 곧 괜찮아질 겁니다. 당신에게 흥분제가 필요할 줄은 몰랐는데요. 흥분제라니요. 당신을 앞에 두고 누가 따로 흥분제를 찾겠습니까? 하지만 난 지금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두렵습니다. 만일 잘못 쏘면 내 머리를 날려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잘못 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비유적인 의미로 표적을 맞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겨누고 권총을 쏘았는데 빗나갔을 때 하는 말입니다. 아, 네, 알겠군요. 검은 눈동자의 내 사랑.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머리를 날려버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손 뭐 하게요? 망토를 벗겨드릴게요. 바지도 벗겨드리고요. 아마 힘들 겁니다. 못질이 돼 있거든요. 못질은 또 뭐예요? 그거 한번 손을 넣어 보십시오. 못이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어머! 당신 몸속에 달걀 흰자위가 못질을 했나 보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천사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못질을 했답니다. 그녀를 들어올렸다. 그녀는 내 어깨로 팔을 들러 자기 몸을 가볍게 했다. 나는 그녀의 허벅지를 잡았고 그녀는 내 못에 자기 몸을 밀착했다. 그런 자세로 방 안을 빙빙 돌았다. 그러다 최악의 사태를 우려해 그녀를 양탄자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손이 마지막 단계를 재촉했고 첫 번째 흰자위를 손바닥으로 받았다. 거기까지 하시죠. 어, 거기까지 하시죠. 이걸 지금 다 지켜보고 있었고 네, 둘은 네. 정말 사랑을 나누네요. 자, 그래서 결국 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도원에서도 관계를 가지는 걸로 나와요. MM하고. 그런데 CC가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게 된 거죠. 그만 보세요. 아니 그때도 계란 흰자의 비유를 많이 좀 했는 그런 것 모양이군요. 같습니다. 네. 아, 너무 그게 약간 비슷해가지고. 계란 흰자. 흰자. 결국 이제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MMA 애인이 프랑스 대사라는 것들. 네. 그래서 가사노바가 또 친구가 됩니다. 누구야? 누구랑요? 대사랑? 대사랑 가사노바가 친구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막 복잡한 연애 방정식이 막 그냥 막 펼쳐지고 나중에 CC도 MM의 자리를 차지하고 막 그냥 하여튼 복잡한 방정식이 펼쳐지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또 다른 아가씨를 만나게 되고 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근데 도박을 계속 하거든요. 가사노바가. 근데 큰 돈을 잃게 되니까 MM을 설득해가지고 MM이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팔아가지고 도박하는데 결국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불법 거래에 손을 대다가 그 베네치아의 악명 높은 지붕이 납으로 되어 있다고 나베 감옥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경사진.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755년 7월 달에 체포되는 거죠. 이게 몇 살 때일까요? 1700? 30살. 그래봐야 30살이야 이제. 자, 그런데 네. 이 사람은 결국 절대 여기 자질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음에는 우연하게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 새 빗장 우리 쇼생크 탈출해서 이렇게 네. 밑을 파듯이 벽을 파듯이 그걸 갖고 바닥을 팠는데 탈출하기로 한 전날에 방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렇지만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이제 감옥에 들어와 있던 신부를 설득해가지고 그러면 밑으로 못 가면 위로 가자. 지붕을 위에 뚫고 올라가자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1년 그러니까 7월 달에 갔는데 다음에 10월 31일 날 결국 그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탈출해요? 탈출에 성공합니다. 와. 그래서 이 탈출에 성공하고 나서 전 유럽에 완전히 각광을 받게 된 거죠. 본래 사람들은 모험을 하고 이런 탈출한 사람을 최고로 치잖아요. 또 귀족들은 평생 그런 사람 못 보다가 이 사람이 직접 왔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그냥 다 초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가서 최초로 국가가 운영하는 복권 사업에도 손을 대가지고 큰 돈을 거두게 복권 사업이요? 네. 그리고 바로 MM의 애인이던 그 프랑스 대사가 외무장관이 됐거든요. 외무부 장관. 그 도움을 받아가 또 스파이도 하고 외교관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스파이도 하고 그랬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또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재밌는 게
결국 이 과정에서 디르페 후작 부인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네. 이 후작 부인은 나이가 70이 됐는데 이 후작 부인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내가 이 신비로운 부활의 의식을 알고 있다. 당신을 남자아이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겠다. 남자? 남자아이로.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부활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완전히 이 혼을 빼가지고 막대한 이제 돈을 쫙 다 이제 뜯어내기 시작하는 야, 거죠. 진짜 사기꾼이다. 사기네. 이제. 진짜 완전 사기꾼 됐다. 7년간 100만 프랑 가까운 돈, 요즘 치면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과 보석을 다 뜯어내는데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말려도 안 듣는 거야. 카사노바 말만 듣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진짜 카사노바의 그 이름대로다, 그죠? 뭐 이름들은 뭐예요? 카사노바 이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아, 그런 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아. 이때부터의 카사노바는 그 약간 이미지. 좀 그러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카사노바가 뭐 이전에도 그 베네치아의 자치 의원들한테 그 우리가 말하는 유태 신비주의 그걸 가지고 또 속였고 여기서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태 신비주의 시기하고 이런 거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후작 부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사람도 없고 돈은 많고 네. 나를 영생에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불로장생이잖아요. 네. 젊게 오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약점을 노린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제네바에 가서 볼테르를 만나고 그 계몽주의 대가 볼테르를 네, 만나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그 제네바가 당시에도 엄청나게 이제 그 우리 예전에 칼뱅의 종교개혁했던 도시 아닙니까? 그런 도덕성 이런 것들을 엄청 따지는데 네. 참 재밌는 게 이 도덕성 따지는 제네바라든지 당시 스페인 종교재판 유명했던 마드리드 가장 난잡하다는 거예요. 이게 카사노바의 경험에 따르면 그걸 따지는 지역일수록 가장 난잡하고 세관 검사를 엄격하게 질수록 가장 부정부패와 뇌물이 성행하더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더라.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죠. 제네바 가서는 이제 젊은 여성 3명하고 파티를 여는데 네. 이 사람은 좀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나눌 때 이런 콘돔 같은 부착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자기가 황금으로 만든 구슬을 가지고 이 구슬을 가지고 몸 안에 넣어놓으면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또 사기다, 그죠? 와, 완전 사기친다.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또 프랑스에 가서 또 수녀와 사랑을 나누고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애정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 로마 교황청에 가가지고 교황을 접견해서 교황도 만나요? 네, 교황 만나갖고 로마 교황청 기사 자기까지 받았네요.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프랑스로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르페 후작 부인한테 마지막 지금까지 7년간 잘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왕창 이제 뜯어먹으려고 이제 그 남자로 태어나기 위한 신비의식을 거행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죠. 신비의식을 딱 거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거행해야 되는데 여긴 좀 혼자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기꾼 동료 그리고 자기 동생, 동생의 애인 다 동원하거든요. 근데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당시 막내 동생은 수도사였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수도사인데 또 애인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참 뭐 그 당시 풍습인가 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동생의 애인을 또 취하게 되는 거죠. 오, 대단하다. 근데 옆에 하여튼 있으면 그냥 일단은 네. 가시는 모양이네. 아, 이거 참- 가시네.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항의를 하는 거죠. 형은 왜 내 여자를 빼앗았냐고 하니까 딱 그 가사노바 한마디 하는 거죠. 그걸 사랑의 권리라고 하는 거야, 이 바보야. 강한 자의 권리라고도 하지. 그 동생이 자꾸 그렇게 자꾸 이게 회방을 놓으니까 동생을 떼어놓으려고 변호사를 찾아가요.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마르세유에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나에게 빚을 진 외국 수도사를 차용 정서가 없어도 감옥에 쳐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가능하다. 당신이 지금 법원에 12루이라는 돈을 공탁해놓고 내하고 서류를 만들면 그 수도사 지금 바로 감옥에 넣을 수 있다. 참 법 좋죠, 그렇죠. 돈만 넣으면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이런 법정 서류를 꾸며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공탁을 하니까 법원의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동생을 구금시켜 놓은 거예요. 동생을? 친동생을. 자, 동생한테 말하는 거죠. 너 내일 마르세유로 떠나라. 안 그러면 경찰이 너를 어떻게 할지 나는 이제 책임 못 진다. 너가 만약에 마르세유를 떠나면 내가 돈을 충분히 주겠다. 자, 그러니까 사인할래? 안 할래? 그 동생이 이제 알겠다고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동생한테 빚이 있다는 확인증을
하나 받아내고 아.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근데 받아냈다 돈을 받아냈다 해가지고 다시 공탁 근거는 그 확인증을 가지고 교부를 받아가지고 돈을 다시 공탁 받아내고 확인증 찍고 동생한테 그 공탁금 돈을 돌려주면서 너는 이제 여기서 나하고 이 너의 애인에게서 영원히 떠나라라고 이제 동생 보내는 거죠. 점점 찌질해지죠 사람이. 아니 그 선택권은 줘요. 선택권은. 찌질보다는 찌질보단 약간 좀 악질인데. 네, 악질. 약간 좀 질이 좀 안 좋은데 물론 네. 이제 지금의 이 뭐랄까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지금의 우리 판단으로 네. 한 200~300년 전 사람을 이렇게 뭐 평가하는 게 정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 약간 좀 불편한 구석이 없지 않아 네. 있긴 하네.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기의 대상들이 주로 다 귀족들이거든요. 에이 그렇게 포장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네. 이제 귀족이랄까 그런 대상들 그리고 귀족의 어떤 허영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해요. 아. 바보들을 상대로 하는 거다 나는. 근데 이 나중에 바보들은 내가 아니라도 누구에게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죄책감 없다. 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들이 인기를 얻었다면 당시에 귀족들을 야유하고 조롱하니까 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약간 봉이김 손달 같은 네, 느낌이 네, 네. 살짝 좀 있긴 네, 하군요. 네. 네. 자 그리고 동생 말고 또 이 사기꾼 동료 한 명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부르퉁한 거죠. 왜냐하면 그 보니까 그 후작 부인이 보석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왔던데 그 당신 혼자 다 독차지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후작 부인을 지금 뭐 이런 재탄생 의식을 해야 되는데 참 이 날파리들이 많이 꼬이구나 해가지고 결국 이제 다 정리 다 하는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너 지금 안 떠나면 너 딱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은 항상 줘요. 그러니까 카사노바의 장점이 아까 동생한테도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듯이 여기 또 사기꾼 동료에게도 너는 지금 내가 보니까 후작 부인에게 나를 사기친다고 편지를 보냈네. 근데 후작 부인이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나는 카사노바 당신만 믿습니다라고 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배신을 때렸다. 자 그러면 너 어떡할래? 지금 너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병원으로 떠날래 아니면 바로 여기를 떠나서 리옹으로 갈래? 그러면 내가 돈을 병원으로 가면 얼마 주고 다른 도시로 떠나면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도시로 떠나겠다. 이렇게 충분히 선택권을 주고 그러니까 궁지로 끝까지는 안 몰아요. 돈은 어느 정도 주는 걸로 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선택권을 줬다 이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후작 부인을 재탄생시키는 의식이 뭐냐면 이런 거죠. 당신은 내년에 아이로 태어납니다. 태어나기 위해서 일단 당신이 임신을 해야 된다. 그 나이 70살 된 후작 부인이에요 지금. 어떻게 임신을? 그래서 자기가 그 재탄생 의식 과정에서 내가 당신을 이제 신의 뜻을 받아서 임신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3번.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3번이. 그래서 뭔가 다른 도움이 필요하니까 무리의 요정이라는 컨셉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아까 말한 동생의 애인 마르콜리나를 무리의 요정으로 막 초록으로 딱 분장시켜가지고 무리의 요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있으면 도움을 받아서 3번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후작 부인에게 또 설득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무리의 요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리의 요정이 나타날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결국 이제 의식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약간 그 무슨 사이비 종교. 아니 그렇죠. 안 되겠어. 사이비 종교. 카사노바 안 되겠네. 카사노바의 그 이름에 그 무게가 한없이 뭐랄까 가볍고 악질이고 그러네요. 하여튼 우리가 다 같이 옷을 벗고 산을 나올 때 너는 지켜만 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그 어르신한테? 마르콜리나라고 무리의 요정하는. 무리의 요정한테. 무리의 요정을 보라고. 자 그런 다음에 그 무리의 요정 꾸며야 되잖아요. 초록색 재킷, 초록색 바지, 초록색 양말, 초록색 신발 뭐 초록으로 무리의 요정을 꾸몄어요. 자 그런 다음에 너가 오후 2시 30분이 되면 미소를 띠며 방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너는 어차피 프랑스 말 못하니까 그냥 미소를 띠며 쪽지만 어느 메모지를 그 부인에게 갖다 바쳐라. 근데 부인한테 이제 딱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보니까 백지란 말이에요. 이거 뭐 글이 안 써 있는다니까. 물의 요정 아닙니까? 물에 넣어보세요. 물에 다 넣으니까 이제 이렇게 글이 나오게 자기가 다 그렇게 수작을 한 거죠. 뭐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성스러운 의식을 굉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사랑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잘 됐는데 2번은 도저히 힘들고 3번은 도저히 힘들고 해서 할 수 없이 거짓으로 이제큘레이션을 한 것처럼 위장을 한 거죠. 거짓으로 한 것으로 위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무사히 끝났습니다. 후작 부인은 이제 107시간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년에 그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라는 이제 사기를 친 거죠.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자기는 이제 그날 밤 마르콜리나와 충분히 또 이제 사랑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누고 나서 다음날 후작 부인한테 가니까 107시간 동안 꼼짝 못하니까 후작 부인은 침대에서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다가 카사노바에게 아예 결혼을 해달라는 거예요. 결혼을. 후작 부인이 왜냐하면 난 지금 돈도 많고 또 어차피 내년에 나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느냐. 그때 누가 내 돈을 관리해 주느냐. 당신 나와 결혼하면 내 모든 재산 다 가져가고 또 우리 오빠가 지금 조만간 죽을 거다. 늙어서. 근데 그렇죠. 그 오빠 재산도 다 너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카사노바는 결혼할 것 같은데요? 아니죠. 사기가 들통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임신이 되겠습니까? 아. 도망쳐야죠 이제. 그러니까 도망간다고요? 나도 뭐 어떻게 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이 과정에 준비하면서 그 아까 사기꾼 동료가 어디 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그 속지 않은 의식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하고 내가 같이 갈 수가 없다. 당신은 저쪽으로 가고 나는 여기 남아가지고 이제 거기 가 있으면 내가 2주 안에 가겠다라고 딱 하고 나서 이제 튀는 거예요? 튀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마르콜리나는 이제 마르콜리나의 삼촌을 만나가지고 맡긴 다음에 런던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아이, 진짜. 약간 좀 기분이 좀 찝찝해서 일단 광고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광고 들을까요? 네. 네. 그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18살이 되는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는 그 네. 청년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여러분 네.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카사노바. 사기꾼의 그걸 이제 일도 많이 한 거죠. 카사노바 롤 모델 아니죠? 좀 아니에요. 아니죠. 그쪽은 아니에요. 네. 물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잠깐 어떤 뭐 종교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요즘 너무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네.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참 이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카사노바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후작 부인이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전제가 잘못돼 있으니까 잘못된 전제 있으면 잘못된 계속해서 주름밖에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아니 근데 카사노바는 이런 걸 쓰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볼 거라는 거 알잖아요. 네. 되게 솔직하게 그래도 적긴 적네요. 내 있는 그대로 자기를 뭐 어떻게 하겠냐 그죠.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대단하다. 그걸 불멸의 유혹이구만. 아,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서전이나 그 내는 것들이 별로 신뢰를 못한 이유가 자기가 숨기고 싶은 건 절대 안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대통령들의 해고록이나 이런 거 봐도 좀 안 적는 그러니까 좀 너무 좋은 것만 많이 적어놓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 기록 문화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거죠. 네. 자 결국 런던에 가서는 뭐 국왕도 만나고 했지만 복권 사업을 추진했는데 네. 결국 그 잘 안 된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사실 여기 런던에서부터 이제 결국 64년 결국 우리 나이로 치면 40살부터 이제 슬슬 카사노바도 내리막길. 네. 네, 좀 연애 사건도 뭐가 잘 안 되고. 계속 잘 안 되고 네. 안 된다는 게 연애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꾸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 고소 고발이 따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를린에 가서 이제 프리드리 대왕을 만나가지고 사관학교 교관으로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이게 뭐 가보니까 정 자기 할 자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거절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12살 어린 시절에 만난 여자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녀를 자기가 12살 때 그 소녀는 8살이었는데 27년 만에 만난 거예요. 네. 근데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기억하니까 너 그때 내가 그 극장에서 너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반지를 하나 사줬을 거야. 그 사준 사람이 바로 나였어. 라고 말을 하니까 부인이 나중에 기억난다고 된 거예요. 데니스 부인을 만나게 된 거죠. 네. 참 말을 너무 잘해요. 내 영혼에서 사랑을 일깨워준 최초의 여인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당신 앞에서 고백하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니스 부인에게 당신이야말로 나의 첫사랑이었다. 이 내가 살아가는데 사랑을 최초로 내 영혼을 떨리게 한 사람이다. 그걸 지금 당신 앞에서 고백하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언어의 유의라고 해야 될까. 이게 참 정말 모든 여자에게 최선을 다한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데니스 부인은 그때 배우를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좀 많다고 좀 자괴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많이 들어준 거죠. 카사노바가. 네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약점을 선선히 내맡기고 은밀한 비밀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면서 그녀가 나를 사랑의 고뇌에서 더 이상 헤매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각각의 어떤 남에게 말하기 힘든 어떤 비밀을 말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 친밀하게 되고 그 친밀감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재밌게 말을 하죠. 결국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서로의 친밀함을 확인했다. 본물처럼 터진 그녀의 열정은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또 사랑을 나눴다. 이렇게 나오고 또 러시아로 떠납니다. 러시아로 가서는 그만 가자 카사노바야. 저도 뭐 고백할 게 하나 또 있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처음으로 제 혀를 떨리게 만든 소선당 한우. 당신을 만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메뉴판 앞에서의 고민을 다 덜어준 당신. 전 앞으로도 소선당 한우 아니면 한우를 먹지 않겠습니다. 네. 소선당 한우에 투플러스 한우, 툭불 한우, 툭불 등심 한우와 전 밤새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먹어볼게요. 네. 정말 맛있는 한우 합리적 가격에 여러분 즐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그 비싼 식당에서 그 비싼 돈 내고 맛없는 한우 드시겠어요? 예, 이제 진짜 맛있는 한우를 집에서 배달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선당 한우 여러분 혀를 떨리게 만든 광고가 왜 이렇게 야해? 네. 혀가 마중을 많이 나갑니다. 이 선당 이것도 너무 자극적인가요? 자극적입니다 지금. 조심해 주세요. 소 솥당으로 바꿀까요? 아니요. 소. 네, 소선당 한우. 네. 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까지만 갈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예카테리나 대제를 만나고. 네, 근데 이제 이제 안정적 직업을 구했는데 잘 구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거기서 프랑스 출신의 여배우 발빌과 같이 이제 러시아를 떠나게 되는데 발빌이라는 여배우는 당시 계약을 하고 왔는데 연극을 하러 이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떠나면 지금 돌아갈 경비라든지 급료 같은 걸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었는데 이 발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연애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참 보내거든요. 그거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면 주신 게 그거군요. 바로 카사노바가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그 편지. 이 마흔이 된 카사노바인가요? 그렇죠. 구의 내용이 아주 직설적이죠. 네. 자, 먼저 카사노바의 편지입니다. 당신과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억눌려 있던 욕망을 깨웠습니다. 당신이 이 욕망을 잠재워주기 바랍니다. 당신과 연애한다면 내가 어떤 걸 각오해야 할지 미리 알아두고 싶군요. 그러니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다음 달에 바르샤바로 떠나야 하는데 당신에게 침대 마차를 기꺼이 제공하겠습니다. 당신이 각오해야 할 일은 그 침대 마차에서 나와 나란히 누워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여권을 어떻게 구할지 그 방법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가는 하인은 당신의 답장을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의 답장도 내 편지만큼이나 솔직하고 분명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그녀의 답장을 받았다. 그녀의 답장은 이랬다. 나는 연애 감정을 구속하는 속박은 늘 느슨하게 묶어두는 편이라서 별 어려움 없이 연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고 욕망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굳이 그 욕망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환영이니까요. 당신의 욕망을 보다 강하게 만들고 또 내 몸을 던져서 만족시킬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오늘 저녁 저를 찾아주신다면 당신의 욕망을 보다 강하게 만들고 또 내 몸을 던져서 만족시킬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오늘 저녁 저를 찾아주신다면 당신과 나를 위해 차린 식탁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마주 앉아 앞으로의 일들을 함께 의논할 수 있겠죠.
당신이 제안한 침대 마차의 한 자리가 내게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여권뿐만 아니라 파리까지 가는 여비도 받아내준다면 말입니다. 내가 보낸 답장도 당신 편지 못지않게 솔직하고 분명하고 그 점을 만족스럽게 여기기라 기대하며 안녕히 계시길. 저녁 때 만날 때까지. 직설적이죠, 그죠? 결국 이제 그 가사노바가 1년치 급료까지 다 받아주거든요.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발빌은 가사노바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발빌은 내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몸으로 증명했다. 그래서 발빌과 헤어질 때 우리의 작별은 전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한 분위기였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헤어질 때 갖는 슬픈 감정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서로 사랑하긴 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나누던 사랑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저 우정의 가장 진솔한 감정을 즐겼을 뿐이다. 이게 나중에 해밍웨이의 그 해는 다시 떠오른다에 그 대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해는 다시 떠오른다에 보면 주인공이 그런 이야기 하죠. 그 여인 자기가 좋아하지만 그 주인공은 이제 성적 불능자죠. 그때 그런 이야기죠. 모름지기, 그러니까 남녀가 우정을 가지려면 친구가 되려면 모름지기 먼저 잠을 자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대목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노바의 이 대목에서 그런 것들이 또 나름 다 변주되는 거 아닌가 싶고. 네. 그 가사노바는 이제 폴란드에 가서 그 폴란드의 왕 시종장 아주 높은 귀족하고 결투를 하게 되고 결투를 해가지고 또 더 유명하게 지게 되고 결투까지 해서 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 뭐 스페인도 가고 다 많이 하지만 결국 뭐 이게 결국 잘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리막길 마흔부터 내리막길 접어들었고 결국 뭐 나중에 도박사도 하고 돈 다 날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네치아로 귀국하기 위해서 스파이 짓도 또 해주고 하다가 잘 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서전은 1774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이 49세 만 49세에서 끝나게 되고요. 또 그 이후의 인생을 자기가 해상하기 싫었겠죠. 별 재미도 없는데 그 이후는. 그래서 결국은 뭐 나중에는 베네치아 귀국해서 온갖 일을 다 하는데 다 실패해버리고 결국 계속해서 일자리를 떠들기 위해서 온갖 사람 다 만나요. 뭐 벤자민 프랭클린도 만나고 다 만나지만 발트슈타인 백작의 성에서 도산 사스로 쓸쓸하게 살게 되는 거죠. 결국 고향에 못 가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네.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나는 철학자로 살았고 기독교인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철학자로 살았다는 것은 내 세상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철학을 갖게 되면 사람은 복종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 뭐 기독교인으로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 결국 뭐 뭘까요? 신을 마지막에는. 믿는다는 뜻인가요? 철학자로 살았고 기독교인으로 죽는다. 네. 뭐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마지막에 이제 뭐 종교에 좀 믿음을 갖게 됐다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 제가 진짜 드는 생각은 네. 그 대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네. 그 마지막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은 내용이었다. 그 마지막에 테레사가 당도한 삶의 결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형식은 결국 죽음이라든지 노쇠라든지 슬픔인 거죠, 사실. 그렇지만 사실 그 담겨 있는 것은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노바는 130번의 어떻게 보면 만남과 헤어짐, 어떻게 보면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를 몸으로 연주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담겨 있는 것은 슬픔에 포장을 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기독교인으로 죽었다는 것이 네. 사실상 하나의 형식은 그런 것 같아도 실제로 그것은 전자의 방점이 있지 않냐. 철학자로 살았다는데 방점이 있지 않을까. 나는 살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철학자로 살았고 죽는 건 기독교인이 죽는 거죠. 그 한계 속에 들어가지만 나의 삶은 철학자로서 한평생 그 모험과 어드벤처의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진짜 별 고생 안 한 사람이잖아요. 네. 문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연애소설 쓰려고 실제 막 상상을 해야 되니까 실제 연애도 못 해보고 그 예전에 광장을 썼던 최인원 작가는 어떤 작품 하나 쓸 때 1년간 마당을 나오지도 못했다잖아요. 계속 서재만 들어봤겠다는데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다 살아보고 삶 자체가 문학이 됐잖아요. 고민도 물론 했겠지만.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문학을 할 때 단테, 보카치오 뭐 다 좋은 진짜 위대한 이탈리아 문학인데 사람들은 카사노바의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를 가장 먼저 딱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뭘까? 네. 정말 천재적 삶을 산 거 아니냐. 오히려.
삶 자체를 천재가 나는 거예요. 약간 저는 좀 다르게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네. 철학자로 살았고 지금 이제 기독교인으로 죽는다는 죽는다. 거는 이 정프로가 여기서 또 한번 네. 네네네. 일어설까요? 네. 일어선다고요? 자, 철학자로 살았다는 건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았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예,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매우 다름들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그 차이점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그걸 연구하는 것 아주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다르게. 음. 그 다름을 계속해서 발견했고 그 작은 차이조차도 그 발견하는 그게 이제 철학이거든요. 네네. 근데 종교인으로 마지막을 간다는 거는 어제와 오늘, 내일이 같다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 같은 날이고 종교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나의 그 절대자가 이제 계시고 나는 그의 말씀에 맞게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뿐이거든요. 마지막은 매우 루즈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았고 젊어서는 매우 하루하루가 아주 정말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그 다이나믹함 속에서 그게 뭔가를 느끼려고 스스로 계속 노력을 했고 이런 삶을 젊어서는 살았고 나이 들어서는 아주 루즈한 삶을 살았다는 걸 이렇게 비유한 게 아닌가. 저는 아주 간단하게 또 간단하게 갑니까? 네네. 네. 철학자로 살았다는 거는 네. 남봉군처럼 살았다는 거죠. 개처럼 살았다. 개똥철학으로 갑니까? 네. 그리고 경락판. 네. 기독교인으로는 주여 용서하소서. 아, 회개하는 삶.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아주 심플하네. 심플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적인 회개와 구원이네요. 네네.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가 없는데. 하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한 것 같지는 네. 않더라고요. 네. 이지선 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가사노바는 아까 말씀드린 귀족의 여성이든 농부의 딸이든 노예든 모든 여성을 그 제대로 특별하게 대접하는 진정한 인간주의자도. 휴머니스트네. 네. 그리고 여성하고도 물론 어떤 사람은 예쁜 여성만 좋아한다고 했지만 그렇지도 않다. 어떤 여성이든 지적인 여성을 좋아했다는 거죠. 서로 대화를 하고 밀고 당기고 헤어진 뒤에도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네, 정말 네, 네.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사랑을 정복이라든지 사랑을 투쟁으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잖아요. 끝이. 그래서 온유의 서리를 내리게 하는데 카사노바는 어떤 여인도 카사노바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대체로 아마 카사노바가 그랬듯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이 여자에게 매우 집중하고 그 사람이 아주 난 특별한 사람인 걸로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맞아. 예. 헤어지고 나서도 네.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뭐 이 사람이 약간 좀 뭐 경제적으로 조금 나의 걸 가져갔더라도 나를 정말 특별하게 내가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다 같이 네. 좀 그렇게 좀 합시다. 상대방을 항상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만날 때 너무나 스스로 특별하게 느끼게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들 수 있게 우리 그런 건 좀 합시다. 그러니까 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꽃으로 불러줄 때 이제 꽃이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 카사노바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될 거다. 나를 만나는 당신은 특별하오. You are so special. You so fucking special. I'm a creep. 이것도 노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되게 힘드네요. 자, 여러분 스페셜하게 느끼시려면요. 스페셜티 커피가 또 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1kg 커피의 스페셜티. 네. 정말 그 일반적인 커피숍에서 만날 수 없는 그 아주 독특한 향과 독특한 맛을 가진 커피들도 1kg 커피는 다 있거든요. 네. 예, 여러분 언제든 만나실 수 있는 1kg 커피 스페셜티 커피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오늘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만약에 이제 이 카사노바가 서양의 카사노바고 동양에는 누가 있냐 하면 그래서 뭐 우리는 그때 다룬 금병매라든지 그리고 일본 소설인데 호색일대남이라고 그 번역돼 있거든요. 네. 일대남. 예, 그 사람 평생을 그러니까 몇 살 때부터죠? 6살 때부터인가 뭐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몇천 명의 이제 그 여성다가 남성과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아니 그것도 근데 그런 표현이 자주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그것도 철학적인 게 깔려 있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호색일대남, 금병매 그리고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구운몽이라든지 그리고 그 조선시대 때 박치문의 부부길기
울산에서 출발해서 한경도까지 가면서 군관으로 부임하면서 온갖 여성들과 잠을 자는 이야기 그런 뭐 거기 솔직하게 나와요. 성병 걸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있으니까 또 찾아보시면 또 이 네. 더운 여름밤 뭐 시원하게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끝으로 좋은 노래 한 곡 선곡하면서 좀 마무리할까요? 저는 비의 나쁜 남자. 비의 나쁜 남자. 네. 나쁜 남자야. 좋습니다. 그럼 저는 하루에 한 번 좋은 사랑들 하시라고 네. 1일 1강 비의 깡으로 가겠습니다. 네. 뭐 저는 카사노바의 자세전도 미완성이고 결국 카사노바의 삶도 미완성이니까 네. 뭐 미완성. 인생은 미안하며 그렇게 하시죠. 이광종 이진관. 이진관이니까 네. 인생은 미완성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쓰다가 많은 편지. 네. 자, 그러면 좋은 노래 잘 선곡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 즐거우셨죠? 네. 저희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좋은 책으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